어제 나온 순위표에서 클로드 오퍼스5가 96점을 받았습니다. AI가 코드를 고칠 수 있는지 재는 시험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올라온 버그 신고를 던져주고 고쳐보라고 시키죠. 이름이 좀 깁니다. 스위 벤치라는 시험인데 그 중에서도 검증판이라고 부르는 판입니다. 이 검증판이라는 말 잠깐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2위가 95.5점, 3위가 95점, 1등부터 3등까지가 1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시험이 끝난 겁니다. 더 잴 게 없으니까요.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습니다. 이 96점은 순위표를 집계하는 곳들이 내놓은 수치입니다. 정작 모델을 만든 회사가 낸 발표문에는 이 시험 점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험들을 실었죠. 이 사실은 뒤에서 다시 꺼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모델이 다른 시험에서 받은 점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게 시키는 시험입니다. OS 월드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검증판이 있습니다. 클로드 오퍼스 4점, 파리 검증판에서 83.4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델이 이 점령판에서는 20.6점입니다. 500단계까지 시도하게 해준 조건에서도 그렇습니다. 62.8포인트가 어디로 갔을까요? 모델은 같습니다. 만든 회사도 같고 시키는 일의 종류도 같습니다. 다른 건 문제집 뿐입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이 진짜냐를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다른 건 모델이 아니라 문제지니까요. 그 검증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만든 곳은 오픈AI고 2024년 8월에 공개하면서 과정을 전부 적어놨습니다. 원본 시험에는 문항이 2294개 있었습니다. 여기서 1699개를 무작위로 뽑아 파이썬 경력 개발자 93명이 한 문항씩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68.3%를 걸러냈습니다. 남은 게 500문항입니다. 걸러낸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문제 설명이 불충분해서 뭘 고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문항이 38.3%, 정답을 내도 오답으로 처리하는 테스트가 붙어 있는 문항이 61.1%.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오픈AI가 점수를 부풀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밝힌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원본에 풀 수 없는 문항이 섞여 있어서 AI의 실력을 실제보다 낮게 텄다는 거였죠. 그래서 고친 겁니다. 과정도 공개했고요.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도 숫자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모델이던 GPT-4가 원본에서는 16점이었는데 검증판에서는 33.2점을 받았습니다. 모델은 그대로인데 점수가 2배가 된 겁니다. 오픈 AI는 이걸 두고 원본이 에이전트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우리 의심이 확인됐다고 적었습니다. 문제는 만든 쪽이 아닙니다. 가져다 쓰는 쪽입니다. 그 판의 이름이 뭐였죠? 검증판입니다. 무엇을 검증했느냐 하면 사람이 풀 수 있다고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이름에 이미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걸러낸 쪽이 더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사유가 두 가지였죠. 문제 설명이 불충분한 문항이 38.3%, 정답을 내도 오답으로 처리하는 테스트가 붙은 문항이 61.21%.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고치라는 건지 설명이 부족하다. 개발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요구사항이 애매한 채로 티켓이 올라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내야 하는 상황. 그게 일의 절반입니다. 기존 테스트가 옳은 수정을 오답으로 처리한다. 이것도 매일 있는 일이죠. 테스트가 낡았거나 너무 좁게 짜여 있어서 맞는 코드가 빨간불을 받는 경우요. 그러니까 걸러낸 68%는 AI가 못 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채점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검증판은 AI에게 유리하도록 고른 집합이 아닙니다. 채점이 가능하도록 고른 집합입니다. 그런데 실무는 채점이 되는 자리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애매한 요구사항과 낡은 테스트 사이에서 벌어지죠. 96%가 재고 있는 건 실력입니다. 다만 채점표를 만들 수 있는 종류의 실력입니다. 이 이야기는 1943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중이었고 미군은 폭격기가 너무 많이 격추당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덧대면 되는데 비행기 전체를 두껍게 만들면 뜨질 못하니까 어디에 덧댈지를 골라야 했죠. 그래서 돌아온 기체들의 탄원을 셌습니다. 날개, 동체, 꼬리에 구멍이 몰려 있었습니다. 군의 결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많이 맞은 데를 보강하자. 컬럼비아 대학에 통계연구그룹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국방연구위원회가 의뢰한 곳이었고 거기 있던 에이브러햄 왈드가 1943년에 메모 8편을 씁니다. 그 메모의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살아 돌아온 비행기의 손상을 근거로 비행기의 약한 곳을 추정하는 방법. 제목 맨 앞을 보세요. 살아 돌아온. 제목이 이미 표본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빨간 점이 잔뜩 찍힌 폭격기 그림도요.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그림은 후대에 만들어진 사파입니다. 왈드의 메모에는 그런 그림이 없고 안에 들어있는 건
수학적인 취약도 추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살아남은 것만 보면 안 된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와일드가 한 일은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는 데이터를 못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읽었습니다. 돌아온 기체에서 엔진 쪽에 구멍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 자리를 맞은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구멍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좌표였습니다. 없는 데이터가 위치를 가리킨 거죠. 편향을 제거한 게 아니라 정보원으로 뒤집은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이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모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밀로 묶여 있다가 1980년에야 공개됐습니다. 37년입니다. 그 사이 한국전과 베트남전의 데이터 분석에도 쓰였고요. 이제 두 이야기를 겹쳐보겠습니다. 와일드가 본 표본은 돌아온 폭격기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표본은 사람이 풀 수 있다고 확인한 500문항입니다. 와일드의 표본에서는 격추된 기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표본에서는 68.3%가 빠져 있습니다. 그는 탄원이 몰린 데를 보강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96%를 보고 AI가 소프트웨어 일에 96%를 한다고 읽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쪽 다 이름표에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일드의 메모 제목에는 살아 돌아온이라고 적혀 있었고 시험 이름에는 검증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아무도 안 읽습니다. 숫자만 떼어갑니다. 한국에서도 이 점수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1차 단계 평가에서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다음 단계로 갔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탈락했고요.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탈락 사유는 독자성 기준이었습니다. 가중치를 초기화한 뒤 자체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만 독자 모델로 인정했는데 해외 오픈소스를 미세 조정한 방식이 파생형으로 분류된 겁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의 배점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 점수의 40%가 문제지에서 나옵니다. 국대 모델 5종을 비교한 보도도 나왔고 그 비교의 근거 역시 벤치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문제지 위에 서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해결하는 방식이 왈드와 똑같다는 겁니다. AI 성능을 재는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일을 8번 시켜보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성공으로 칩니다. 잠깐 이 기준을 사람한테 대보죠. 8번 중에 한 번 제대로 하면 합격. 은행 창구에서, 병원에서 그 기준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그런데 AI 성능표는 오랫동안 그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기준이 나왔습니다. 8번 시켜서 8번 다 제대로 해야 성공입니다. 시에라라는 회사가 고객 응대 과제로 재봤습니다. 2024년 모델이던 GPT-4였는데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기준에서는 잘 나오던 점수가 8번 다 맞아야 하는 기준으로 바꾸자 25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60% 가까이가 날아간 거죠. 8명의 다른 고객에게 같은 문제를 8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실제 고객 응대가 딱 그렇고요. 6월에 나온 OS 월드, 이 점령 판도 같은 방향입니다. 사람이 하면 중앙값으로 1시간 반 남짓 걸리는 과제 108개를 넣었고 도구 호출이 평균 318번 필요합니다. 이 전파는 30번쯤이었습니다. 짧게 끊어놓았던 과제를 원래 길이로 되돌린 겁니다. 이게 전부 걸러냈던 걸 도로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왈드가 한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왈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험지의 수명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원본이 2023년, 검증판이 2024년, 더 어려운 판이 그 다음입니다. 포화되면 교체되고 교체되는 판은 언제나 더 어렵습니다. 앞에서 하나 말씀드렸죠. 만든 회사가 자기 발표문에서 이 시험을 뺐다고요. 포화된 판은 만든 쪽이 먼저 버립니다. 지금 96점이 1점 차로 몰려 있다는 건 이 판도 수명이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판도 오래 어렵지 않습니다. 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더 어렵게 낸 판이 2025년에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잘하는 모델이 23점이었습니다. 지금은 60점대입니다. 1년입니다. 저희 예측은 이겁니다. 앞으로 헤드라인에 뜨는 AI 점수는 내려갑니다. 모델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문제지가 정직해져서입니다. 그때 AI 성능이 정체됐다, 거품이 꺼졌다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건 오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는자를 바꾼 결과를 실력 하락으로 읽는 거니까요. 저희가 틀렸다는 신호도 미리 정해두겠습니다. 하나, 새 시험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표본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둘, 지금 나온 어려운 판들의 점수가 1년 안에 80점을 넘으면 지금의 낮은 점수는 표본 탓이 아니라 그냥 아직 못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그 23점이 60점대까지 온 게 딱 1년입니다. 80점은 아니지만 방향은 그쪽이죠. 두 번째 신호가 절반쯤 켜져 있습니다. 저희 예측이 위험하다는 걸 미리 적어둡니다. 둘 중 하나가 완전히 켜지면 다음 편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3.4점도 사실이고 20.6점도 사실입니다. 같은 모델입니다. 둘 사이의 62.8포인트는 성능이 아니라 문제지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뺏는가입니다. 와일드가 우리에게 준 건 숫자를 믿지 마라가 아닙니다.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 점수를 보실 때 물어보실 것은 몇 점이냐가 아니라 이겁니다. 무엇을 빼고 잼 점수인가? 댓글은 전부 읽고 답을 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본 AI 성능 숫자 중에 무엇을 빼고 된 건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적어주세요. 오늘의 AI 사건 하나. 그게 바꿀 미래까지. 브리프나 AI였습니다.